아이는 사실 시력이 나빠서 눈이 틀어지는 사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할 때 본인 입장에서는 태어나도 그렇게 보였던 거거든요. 본인한테 엄마가 아무리 너 잘 보여 안 보여 물어본들 잘 보이는 기준이 자기가 지금 보는 기준인 거잖아요. 어차피 흐리게 보이는 게 나는 이 세상인데 그러면 잘 보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안과 정연웅이라고 합니다. 나 사시 없어요 하는 사람들도 검사를 해보면 눈이 완전히 똑바른 게 아니고 약간씩은 틀어져 있습니다. 사시 기준으로는 치료가 필요한 기준은 이제 정해져 있는 게 15프리즘 이상의 이제 눈의 틀어짐. 15프리즘 이상인 경우에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다시 원래로 돌아올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제일 우리가 확인 가능한 거는 눈의 정렬 상태가 틀어지는 거죠. 바깥쪽으로 틀어지든지 안쪽으로 틀어지든지 위아래로 틀어지든지 눈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머리의 위치, 그다음에 기울임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정밀하게 봐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입체시가 저하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사시는 외사시라고 해서 눈이 바깥쪽으로 틀어져 나가는 사시를 의미하는 건데 이 외사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간헐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명 자체도 그냥 외사시가 아니고 간헐 외사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눈이 평행하게 똑바로 돼 있다가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럴 때는 이제 눈이 틀어지게 되는 거죠.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덜 틀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최대한도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차이가 있기도 하는 거죠. 치료를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대략 70%의 확률로 더 심해집니다. 두 눈을 같이 쓰는 양안시라고 하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입체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입체감을 볼 수 있는 거. 그 입체시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뭔가 어떤 특정한 거리에 있어야 되는 것도 그 거리에 있다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직업에 따라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시력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시력 발달과 눈의 정렬 상태를 기준으로 한 발달 과정을 보면 우선은 눈의 시력이 뭔가 확립이 되고 그것들이 이제 같은 방향을 보게끔 하는 작업들을 보통 생후 3개월 이내에 이제 같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후 3개월 전에는 눈이 좀 따로 노는 경우도 있는데 3개월 정도 되면 눈이 같은 위치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정립이 되고 그게 아무리 늦어져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까지는 확립이 돼야지 일단은 문제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까지는 사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서 기다리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사시가 생기면 확실하게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도 되는 거고요. 아이는 사실 시력이 나빠서 눈이 틀어지는 사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할 때 본인 입장에서는 태어나도 그렇게 보였던 거거든요. 본인한테 엄마가 아무리 너 잘 보여 안 보여 물어본들 잘 보이는 기준이 자기가 지금 보는 기준인 거잖아요. 어차피 흐리게 보이는 게 나는 이 세상인데 그러면 잘 보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잘 보인다고 해서 안 데려왔어요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아기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일단은 아기인 경우에는 사실 발달 과정 중에 이제 어떤 상황이 삐끗하면서 해결이 안 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원인을 일일이 찾고 구분하기는 사실 어려워서 원인은 불명. 대신 다행인 거는 치료법은 단순하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를 해결해 주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술로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발생했던 사시가 심하지 않아서 모르고 있다가 점점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수술로 해결하면 되고 갑상선 항진증이나 저하증이 생기면 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눈을 움직이는 외안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붓게 되거든요. 부으면 당연히 밸런스가 흐트러지겠죠. 그러면서 위아래로 틀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 중에 하나가 근무력증이라고 하는 건데 근무력증은 쉽게 얘기하면 나의 근육이 특정한 행동을 하면 더 빨리 피로해지는 병인 거거든요. 근데 눈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그냥 움직이는 거 보면 옆에다 근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근육들이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눈은 나는 뭔가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쉽게 피로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피로해지니까 이 밸런스를 못 잡으니까 오후나 저녁이 되면 눈이 틀어져서 복시를 호소하는, 즉 양안 복시를 호소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렇게 이제 단순히 그냥 수술로만 해결되는 경우가 아니고 다른 질환들과의 연관성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최대한도로 해결을 해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이제 외사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이제 왼쪽 눈인 거거든요. 외사시라고 하는 건 눈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틀어져 나가는 거니까 일단 기계적으로 봤을 때 눈을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안쪽으로 당겨주는 근육의 힘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방법은 정해졌죠. 이 강하게 당겨주는 힘을 약화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사시인 경우에 눈을 바깥쪽으로 당겨주는 근육의 이름을 외직근이라고 하는데 이 외직근을 약화시키는 술법을 합니다. 요거를 일정 부분 뒤에다 갖다 붙여 놓는 거예요. 당기는 힘이 그러면 좀 떨어지겠죠. 자기가 충분히 시력이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눈이 틀어져 있어서 그 눈을 안 써서 잘 안 나오는 거냐 아니면 도와줘야 잘 나오는 거냐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해야 되죠. 시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굴절 이상 즉 근시나 난시나 원시 때문인 것 같으면 안경을 일단 씌워주는 거고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사시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눈이 한쪽을 안 쓰게 되거든요. 안 쓰게 되면 그 눈을 다시 쓰게 만드는 재활의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수술하고 나서도 어차피 똑바로 돼도 이 눈은 안 쓰는 거예요. 그럼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을 쓰게 해주기 위해서 가림 치료라는 걸 하는 거죠. 가림 치료는 사실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 이 눈이 두 개인데 한 눈이 앞을 보고 한 눈이 다른 데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눈을 쓰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어차피 못 쓰게 해주면 어거지로라도 이 안 쓰는 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그 눈을 못 쓰니까 그래서 그걸 일단은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상황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게 이렇게 눈이 틀어져 나가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틀어져 나가는 거는 눈을 안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약하니까 간헐적으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도 눈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얘는 안쪽으로 당겨주는 힘이 평상시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근거리 작업을 하면 더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과도하게 하면은 이제 당기는 힘이 일시적으로나마 떨어질 거니까 벌어지게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20cm 미만으로 가까이 보게 되면 근시가 증가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시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시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니까 시력과 연관이 돼 있는 사시도 나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거리 조정에 대해서도 그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령을 한다고 하면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한 힘으로 하게 되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은 근육이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노예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노예들은 계속 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빼빼 말랐거든. 그게 뭐냐면 어느 시간 이상으로 과도하게 되면 그게 아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반대로 이게 약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인 요인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시간적인 요인도 해결이 잘 안 되는데 더 가까이 과도하게 보는 상황이 돼서 그 시간적인 요인 플러스 눈에 더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게 돼버리면 제일 안 좋은 거죠, 사실은. 근거리 주시 운동이라고 해서 뾰족한 게 있으면 요걸 하나 이렇게 해놓고 요 끝부분에 초점을 맞춰놓고 그럼 하나로 일단은 보이겠죠. 요거 천천히 가까울 때도 이게 눈이 하나로 보이는지 계속 힘을 줘서 맞추면서 하고 어느 정도 10cm 정도까지 왔을 때 두 개로 보이지 않고 하나로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두 개로 보이면 잠깐 뒤로 갔다가 다시 이제 힘 줘서 이렇게 하나로 맞추는 건데 이거 하나가 유일하게 효과가 있다고 나타나 있는 행동 방법인데 그건 어느 때냐면 우리가 사시각도를 잴 때 먼 거 볼 때의 각도랑 가까운 거 볼 때의 각도를 재거든요. 근데 먼 거 볼 때는 멀쩡한데 가까운 거 볼 때만 확 벌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눈 모아주는 힘이 약한 거거든요. 그때 이 근거리 주시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그거 하나가 명확하게 연구 결과로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진 거지 다른 눈 운동은 의미가 없어서 아이와 어른의 다른 점처럼 성장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인 거죠. 눈의 위치를 바꿔주는 수술이 사시의 수술이거든요. 근데 이게 눈의 길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고 변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위치를 바꿔주면 그 위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자라면서 위치가 틀어질 수도 있죠. 그런 거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시 또는 소아를 위주로 보는 선생님을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사시 소아안과 학회나 사이트를 보면 전국에 사시 또는 소아를 보시는 선생님들의 이름과 병원의 위치가 리스트업이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분들을 일단 잘 찾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